핵도 없으면서 또 까불어?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던진 이 도발적인 한마디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던 게 불과 일주일 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가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생포됐거든요. 20년 넘게 철권 통치를 해왔던 독재자가 하룻밤 사이에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나흘간 완전히 차단됐던 인터넷이 뚫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영상들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이 난사되고 병원 복도에는 시신이 쌓이고 사망자가 최소 수천 명에서 많게는 1만 2천 명을 넘길 수 있다는 충격적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 기관을 장악하라. 학대자들의 이름을 기록해라. 도움이 오고 있다. 마두로를 끌어낸 직후에 나온 이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터진 건 지난해 12월 말이었는데요. 처음 시작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이란 화폐인 리알화 가치가 바닥을 뚫고 끝없이 추락했거든요. 2015년만 해도 1달러에 32,000 리알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1달러가 무려 150만 리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화폐 가치가 50분의 1 토막난 거죠. 당연히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란 시민들의 주식인 쌀이나 양고기, 각종 채소와 식용유 가격이 전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2025년 9월과 비교했을 때 전체 소비자 물가가 40%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1.5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제난이 어디서 비롯됐느냐는 건데요. 바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2015년에 핵 합의가 체결되면서 이란 경제가 잠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는데 2018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연합이 미국의 일방적 탈퇴를 비판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데 거리를 뒀었고 덕분에 이란 경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었는데요. 문제는 2025년 1월에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이 최대 압박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이란은 중국에 저가로 석유를 수출해서 제재의 여파를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었죠. 시위는 처음에 상인들이 주도했습니다.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이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데요. 여기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 상인들은 정권의 상당히 우호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거죠. 경제가 그만큼 막장이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위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졌는데요. 테헤란뿐만 아니라 이스파한, 마슈하드, 시라즈, 야즈드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시골 마을까지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이게 2022년 히잡 시위와 다른 점인데요. 그때는 주로 대도시 청년층이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학생, 노동자, 여성, 소수민족, 심지어 상인들까지 전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위대가 외친 구호도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같은 반정부 구호가 터져나왔고요. 급기야 세예드 알리는 오래 실각할 것이다 라는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세예드 알리가 바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트럼프의 개입인데요. 트럼프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 이란 시위대의 사기를 하늘 높이 끌어올렸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만약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쏘고 폭력적으로 죽인다면 미합 중국이 그들을 구조하러 갈 것이다. 우리는 장전이 완료됐으며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였거든요.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불과 하루 전인 2월 3일에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거든요. 20년 넘게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가 하룻밤 사이에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끌려간 겁니다.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걸 온 세계에 보여준 거죠. 마두로 축출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마두로 정권을 향해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마두로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베네수엘라 내 반정부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거든요. 그러다가 1월 3일 미군 특수부대가 카라카스에 급습해서 마두로를 체포해버린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두로 생포 직후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내가 이란의 지도자라면 모스크에 가서 기도나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여차하면 이란 지도부에 대해서도 참수작전을 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겨버린 거죠. 이란 시위대 입장에서는 미국이 진짜로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마두로 생포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 시위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시위대의 사기가 충만해졌고 구호도 더 과격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안군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이란 서부 일남주의 두 소도시에서는 아예 보안군이 철수해버려서 시위대가 사실상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는 마두로 생포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가 시위 진압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러시아로의 망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싹 긁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프의 가족들도 프랑스 이민 당국에 장기 거류 비자를 신청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의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요. 하나는 강경 진압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 시도입니다. 먼저 강경 진압 쪽을 보면 이란 사법부 수장이 국영방송을 통해 시위대를 서방의 사주를 받은 폭도로 규정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신에 대한 전쟁으로 간주하여 최고형인 사형으로 다스리겠다고 물음장을 놓았습니다. 실제로 체포된 시위대가 16,700명을 넘어섰고요. 이들 중 상당수가 신원 미상의 구금시설에 수감돼서 강제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 조력도 없이 단 몇 분 만에 끝나는 불공정 재판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진압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월 8일부터 이란 정부가 전국적으로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고 대대적인 유혈 진압에 나섰다는 겁니다. 시위가 활발한 도시에서는 연결이 완전히 끊겼고 이란 정부 홈페이지까지 접속이 안 됐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란 내부에서 무료 개방되면서 간간히 영상이 유출됐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안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하는 장면, 기관총으로 무차별 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란 정부는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군사용 방해 장치까지 가동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 통신 HRANA는 시위 17일 만에 약 2,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 인권 IHR은 처음에 704명으로 집계했다가 나중에 3,428명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가 6,000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터내셔널의 보도인데요. 이슬람 공화국 지도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1월 8일에서 9일까지 이틀 동안에만 1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1989년 천안문 학살 추정 사망자 수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테헤란 남부의 한 법의학 센터에는 1월 8일부로 시위대의 시신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시신이 실내 공간과 창고를 모두 채우고도 공간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테헤란의 가디르 병원에서 시위대 가족들이 보안군에 의해 살해된 시신 더미를 뒤지는 괴로운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란 정부가 자국민을 진압하기 위해
외국인 용병까지 끌어들였다는 건데요. 이라크 인민동원군, 레바논 헤즈볼라, 아프가니스탄 민병대 등이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1월 6일에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원 약 800명이 순례를 구실로 이란에 입국해서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큰 곤란에 빠졌다면서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곳을 아주 세게 때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지상군 파병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아픈 곳을 아주 세게 때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가 미군을 이란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의 대답이 걸작이었는데요. 왜 내가 그걸 당신에게 말해야 하죠? 나는 기자에게 군사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거든요. 공습이 시위대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글쎄요. 알 수 없죠. 지금까지 내 실적은 훌륭했지만 알 수 없는 거죠 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란에 있는 미국 시민들과 동맹국 국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했는데요. 이란에서 나오는 게 나쁜 생각이 아니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군사행동 직전에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베네수엘라 공습 전에도 비슷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올린 메시지는 더 직접적이었는데요. 모든 이란 애국자들에게 계속 시위하세요. 가능하다면 기관들을 장악하세요. 여러분을 학대하는 살인자들과 학대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세요. 여러분은 아주 심하게 학대받고 있습니다.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 괴물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라고 썼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세요. 그들은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건 사실상 이란 정권에 대한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시위대 살해가 계속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란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우리는 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폭도들은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폭도들이 거리를 파괴하며 다른 나라 대통령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를 시위의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1000명 이상의 이란인의 피가 묻어 있다며 당신 나라 일이나 관리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프는 비상회의에서 미국이 공격할 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및 물류시설에 보복 타격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사람 가족들은 이미 프랑스로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강경하게 나오면서 뒤로는 탈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란군 총사령관 아미르 하타미 장군도 이란이 고조되는 적대적 수사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것이 계속된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문제는 이란이 실제로 미국에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트럼프가 핵도 없으면서 또 까분다고 비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사실 이란의 핵 능력은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상당 부분 무력화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하에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세 곳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은 저번에도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핵 능력을 날려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핵이 없다.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한편으로 이란 정부는 협상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에 따르면 이란 지도자들이 어제 전화해서 협상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 회의는 준비되어 있으나 지금 상황 때문에 회의 이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도 가디언에 기고문을 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시위대에 대한 무의미한 살해가 멈출 때까지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고 선언했는데요. 숫자가 지금 맞다면 나는 5가지 다른 숫자를 듣고 있다. 숫자들을 듣고 있다. 보세요.
한 명의 죽음도 너무 많은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고 있고 20분 안에 알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했거든요. 기자가 트럼프에게 이란 지도부가 대통령님께 반항할 것 같으냐고 묻자 트럼프의 대답이 의미심장했는데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죠. 알다시피 며칠밖에 안 됐다고요. 그들은 나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네수엘라도 처음에는 미국에 반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마두로가 끌려갔듯이 이란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인 겁니다. 트럼프의 실적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한데요. 유럽연합은 이란 정부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 추가 제재를 신속히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보수당 대표 케미 베이드녹은 이란 정권 교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개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영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느끼면 기꺼이 영국을 닦아버릴 것이라고까지 주장했거든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 모두는 이란 국민이 머지않아 폭정의 멍에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시위대를 지지했고요. 필요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인 존 페터먼까지도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무력 개입 또한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란 서부 로레스탄주에서 진압에 투입된 경찰이 시위대의 지지를 표하거나 합류하는 등 공권력 붕괴의 전조가 나타났습니다. 진압을 거부한 소수의 혁명 수비대 대원이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보안군이 아예 철수해버려서 시위대가 그 지역을 사실상 통치하게 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개혁파로 알려진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태도도 주목되는데요. 처음에는 시위대와 군경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메네이 정권이 본격적인 진압에 나선 2월 10일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폭도 집단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시위대를 비인간화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보낸 테러리스트로 매도했거든요. 제1부통령 RF도 시위대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는데요. 이건 원칙파든 개혁파든 이란 신정 정권의 집권층은 현재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체제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전 황태자의 움직임도 중요한데요. 그는 이슬람 공화국을 타도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이란의 전국적 봉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자유가 다가오고 있으며 시위대와 함께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시위대들을 지지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팔라비의 부름에 따라 이란인들이 이틀 연속 거리로 나섰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는 옛 왕정 시절 이란 국기가 내걸리는 등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6년 전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당시 인질이었던 베리 로제는 이처럼 심오하고 강력하며 지속적인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시위는 본 적이 없다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이란 시위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일부 베테랑 이란 관찰자들은 1979년 샤 전복 이후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시작된 시위가 반정부 봉기로 발전했고 미국의 마두로 축출이라는 전례가 시위대의 사기를 높였으며 트럼프의 노골적인 군사 개입 시사가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란 정부가 진압에 성공해서 시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시위가 계속 확산돼서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군사 개입에 나서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요.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트럼프가 이란 지도부에게 보낸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인간성을 보여라. 그들은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은 아주 심하게 잘못 행동해온 것 같다. 이란에서 민주주의를 보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약간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답했거든요. 이란 국민들은 오랫동안 지옥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트럼프의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47년간 지속된 이슬람 신정 체제가 과연 무너질 것인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손을 뻗을 것인지가 이번 사태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가 말로만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두로 축출로 그걸 이미 증명했거든요.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진짜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겁니다. 하메네이가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단행할 다양한 군사 타격 선택지를 최근 며칠 동안 보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란 체제의 시위 억압에 대응해 타격을 승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마두로를 제거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전략, 즉 참수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현 이란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평화적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을 규탄했는데요.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은 매일 70여 명의 교민들과 연락하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교민 대피와 철수 가능성까지 고려해 관련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요, 트럼프가 이란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이냐, 그리고 이란 정권이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마두로처럼 하룻밤 사이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공포, 시위대의 거센 저항, 경제 파탄, 국제사회의 압박까지 이란 정권이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다음 타자가 이란이 될 수 있다는 암시인 거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란 국민들이 47년간의 억압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난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이거든요. 트럼프의 개입이든 자체적인 혁명이든 이란의 운명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란의 인터넷 차단이 경제에 매시간 156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파탄난 경제에 이 정도 손실까지 더해지면 정권이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시위가 장기화될수록 이란 정권의 기반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의 압박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여성들이 하메네이의 사진을 태워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태운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의 동상이 시위 과정에서 끌어내려졌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솔레이마니는 2020년 트럼프의 명령으로 드론 공격을 받아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입니다. 이란 정권이 순교자로 추앙하는 인물의 동상이 무너졌다는 건 정권의 권위가 그만큼 실추됐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진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분 안에 정확한 숫자를 알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했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이란이 47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중동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이란의 반체제 인사인 시린 에바디는 이란 보안군이 비무장 시위대에게 직접 발포한 것을 인권 침해라며 규탄했는데요.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의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부상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며 실탄 사용을 승인한 자가 누구인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거든요. 유엔 최고 인권 대표 폴커 튀르크도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이 멈춰야 한다면서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이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도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인 살해와 체포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전 세계가 이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이란인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이란인은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끝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부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가족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금 이란에서 1980년 광주의 학살이 재현되고 있다면서 이란 정부를 비판하고 이란 국민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한국인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옥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표현이요. 47년간의 신정체제 하에서 이란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이란 국민들의 투쟁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